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운을 얻게 될 수 있는지, 아니면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생이 잘 풀리게 만들어 주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끌리시는 번호나 스톤이 없으시면은 끌리는 뭔가 번호, 머리에서 맴도는 색깔 이런 걸로 고르셔서 리딩을 들어보시면 그래도 잘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여러분들만의 세상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재다능한 내 능력과 여러 가지 면을 뿜뿜하면서 완성돼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어릴 적이나 아니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그런 일, 그 일이 연관되어서 지금 할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굉장히 여러분들은 인성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친절하고 용감하고 굉장히 내면에 힘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요 약간 금전운이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올해만 그런 거지 올해를 이렇게 지나고 나시면 제가 볼 땐 앞으로 쭉 여러분들 이런 다재다능한 매지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뭐 돈이 빠져나간다던가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된다던가 갑자기 뭐 내가 일하는 거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방해를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외부의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디테일한 걸 빼앗길 수 있다던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막 구설이 오를 수 있다던가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조심하세요. 약간 저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게 오픈을 하고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촬영하는 게 참 재밌고 괜찮은데 참 제가 일하는 그 일터에 오랜만에 복귀를 했는데 한 2, 3주 있었나요? 근데 저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이러시면서 밑에 분이 올라오셨어요. 근데 거의 그분이 이사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거의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거의 7주 정도는 상담을 못했고 제가 치료를 받느냐고 서울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어 있었는데 네, 시끄럽대요. 이사 오자마자 시끄럽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다던가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너무 부득이하게 너무 빨리 이사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복비라던가 아니면 또 원래 계약이 있었는데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가야 되니까 그만큼 또 월세도 나가고 관리비 거기 상주하지 않았는데도 관리비를 내야 했고 이사 비용 들었고 또 이사 온 이 공간이 또 이제 수납장이나 여러 가지 가전도구나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런 지출이 또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 출혈이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치료받느냐고 좀 많이 일을 쉬었는데, 예, 갑자기 또 이사까지 하느냐고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데에서도 좀 방해를 받은 거죠. 방해도 받고 이렇게 금전적인 출혈도 생겼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저같이. 그래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너무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인다던가 저같이 이렇게 밑에 분들 같이 약간 뭔가 들리시나 봐요. 그분은 제가 자고 있는데도 시끄럽다고 한밤중에 올라오셔갖고 막 문을 두들기시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좀 이거는 정상에서 벗어난 부분이고 제가 뭐 거기 있었던 게 실제로 뭐 몇 주가 안 됐는데 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시고 자는데도 오고 뭐 그러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겠죠? 그래서 내가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기로는 좀 주의를 요한다. 뭔가 일을 진행하기 앞서서 뭔가 좀 잘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매지션 같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능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혀 빠지는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뭔가 이제 주의를 요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외부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이 주춤해질 수 있고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능력 자체도 좋고 모든 거를 잘 하실 수 있는 사람인데 가족분들과 친구분들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있고 서포트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진짜 온갖 천사님들, 소천사님들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빛을 이렇게 나눠주는 듯한 카드가 떴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만신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릴 적이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을 지금 하느냐고 이게 포텐이 터져 있는 딱 상황인데 여러분들 능력은 출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같이 정말 너무 무고하게 가해자로 몰린다던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제 상담하느냐고 항상 앉아있고 그리고 거기 자체가 이제 벽과 벽 사이에 말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뭘 자꾸 쿵쿵거린대요. 쇠구슬을 굴리고. 근데 저는 촬영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상담하거나 촬영하고 앉아서 그래서 정말 저야말로 소음이 민감하고 이 촬영함에 앞서서 항상 사방을 조용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뭘 굴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뭘 이렇게 쿵쿵거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쇠구슬을 굴리고 시끄럽게 하고 뭐 제가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들리시나 봐요. 귀를 이렇게 밖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자꾸 안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올라오셔갖고 두들기신 거겠죠? 근데 저는 자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판단하에 뭔가 들리지 말아야 하는 게 들리시는 분이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급하게 돈이 저는 없는 상황인데도 급하게 정말 저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정말 안 받고 싶었는데 이건 나중에 뭐 큰일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게 정말 들리지 말아야 하는 게 스스로 들리는 지경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빨리 나왔는데 약간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정말 나는 무고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친구나 가족한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외부
조건, 환경적인 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정말 무고하게 정말 뭐 막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모함을 일삼는 사람, 막 정신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고 피해망상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막 했다고 막 얘기를 하거나 막 그런 식으로 좀 모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여러분들이 막 알 수 없게 막 그 회사를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명이 너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요. 그 개인이 건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대중을 선동하고 여러 명을 선동해버리면은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언 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한 가지의 거짓을 증명하기 위해선 진짜 수십 가지의 증서가 필요하다. 거짓을 얘기하기는 너무, 전파하기는 너무 쉬운데, 그거를 반박하고 아니라고 진실을 얘기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힘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소속돼 있으시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진짜 미친년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저같이 정신병자한테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그냥 빨리 나오시거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일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지션이 된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이 인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할 정도면은 그딴 회사, 그딴 소속 돼 있는 곳에서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다만 올해 그 사람으로 인해 당장 회사를 나와야 되면은 약간 월급을 못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분명 금전적인 손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볼 때 인생이 완성된다는 거는 금전도 완성되죠. 명예도 완성되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도 완성된다. 이런 식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뭐 금전적 출혈이라던가 뭐 정서적으로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수호천사님도 도와주고 계시고 또 친구와 가족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땐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면적인 게다가 힘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다재다능하고 능력만 있고 뭐 주위에서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냥 기운만 있으면 나중에 정말 이런 악한 사람한테 당하거나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면에 힘이 없으면 무너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에 힘까지 갖춘 분이에요.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인가 봤을 때 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출혈이라던가 뭐 진짜 작정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 유언비어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괴롭힘을 당한다던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금전까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차단을 하시는 것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리 차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줄 깜짝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그리고 막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인생이 이제 완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은 좀 지금 결핍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면 그게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이거를 보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운의 흐름이 예전에 좀 안 좋았던 운의 흐름의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사람이 건강해질 때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이런 독성이
약에 의해서 죽으면은 그 바이러스나 독성이 독을 뿜고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죽는데도 그냥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몸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대요. 내가 아팠을 때보다 더 몇 배로 아플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저도 치료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진짜 침대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 말도 할 수가 없고, 상담도 진행할 수 없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답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도 잘 안 보이고, 진짜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 진짜 그렇게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 독성과 바이러스가 죽어서 그런가 정말 쌩쌩해지더라고요. 진짜 그 시간들이 거짓 같고 꿈처럼 몸이 너무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뭐 100% 사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인데도 너무 이렇게 쌩쌩해져서 행복한데, 약간 여러분들도 지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여파가 이제 원래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만, 이거를 그나마 견뎌내면 이젠 여러분들 세상인 거예요. 마치 저같이. 근데 전 코로나는 아닙니다. 원래 이제 있던 병이고 4년 전부터 시작된 병이었기 때문에 코로나나 막 이런 병은 아닌데, 아무튼 저도 그 병원균이 이렇게 죽으면서 그 독성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가지고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을 빼내고 좀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해서 좀 요즘 그런 독성을 빼려고 이제 목욕도 하고, 미네랄 목욕, 솔트 베스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사과식초? 뭐 독성을 빼는 그런 음식도 브로콜리도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좋아요. 예전에는 뭐 5분, 10분만 얘기해도 또 숨도 차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많이 없어졌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세상이에요. 근데 다만 좀 힘든 일은, 지금 일시적으로 힘든 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잘 해결해 하신다 보면은 정말 지난 노력, 지난 시련과 아픔이, 그리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고, 환경적으로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고, 협력해 줄 거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깜짝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준비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투자하면 대박 난대요, 뭘 하면 대박 난대요, 해보세요가 아니고, 깜짝 선물이 죽을 때까지, 거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더 행복하고, 정말 명예, 돈과 명예, 뭐 지인, 인맥, 인복까지 모든 거를 주겠다라고 진짜 통보를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더 좋은 카드가 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과 명예를 받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과 명예를 쌓아 올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펼치면서 돈과 명예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리고 가족도 완성되고 친구들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 그냥 모든 게 4박자, 3박자가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카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건 깜짝 선물을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담보를 이렇게 보험처럼 이렇게 통보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거는 거의 뭐 앞으로 다가올 복을 나는 계속 쏟아주겠다, 뭔가 이제 기독교 교회에 가면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지어다,
뭐죠? 복을 내일지어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뭐 이렇게 축복을 내릴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를 네, 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늘의 기운으로 복과 빚이 일평생 내릴지어다. 정말 그런 식으로 내리실 것 같아요. 계속. 왜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온갖 신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빚을 이렇게 내리쬐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세계의 그런 영적 지도자 분들이 있잖아요. 뭐 역대 지금 현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기꾼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재평가되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이나 크리스티나 무르티 같은 그런 인도의 영적 지도자 분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성철 스님도 계시고, 뭐 너무 많은 위대한 성인분들이 계신데, 제가 듣기로 몇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미국의 그런 영적 지도자 분들이 이상하다. 왜 자꾸 한국이란 나라에 우주에서 계속 빚을 내려주고 있대요. 왜 우리 강대국인 미국이 아닌 한국에 계속 빚을 내려주고 있느냐. 그게 자기들은 의문이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세계의 공통적인 그런 영적 지도자분들이 한국이란 나라에 계속 신이 금빚을 내려주고 있다고, 그런 말을 공통적으로 들은 것 같아서 그냥 넘겼거든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주나 이런 타로나 이런 거에 관심은 있었지만, 영적인 세계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너무 뭐 매니악틱한 그런 느낌의, 저는 그런 걸 실제로 뭐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 실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런 거를 너무 막 빠지지 않고 그냥 흘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에 굉장히 빠지면서, 저는 한때 무신론자의 길을 걷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사주나 타로를 공부하면서 모순이 발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던가 뭐 이런 영적 지도자분들의 책을 읽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공부가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제 시야에서는 모순을 발견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모순을 모두 해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순을 발견해서 좀 신을 잠깐은 부정을 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좀 짧지만 뭐 굉장히 짧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신을 부정을 하면서 경제나 이런 현실적인 세계에 공부를 더 했습니다. 정치, 처세술, 뭐 삼국지, 막 그런 뭐 진짜 뭐 그런 뭐 철학 이런 거 안 읽고요. 철학책이나 뭐 그런 거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싹 다 저리 치우고, 뭐 경제, 뭐 읽었지? 뭐 정치, 처세술, 뭐 아무튼 뭐 손자병법 막 별거 다 읽었어요. 그때 정말 그때는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이상 그 외 시간은 눈 뜨자마자 그냥 손에 책을 들고 달달달달 읽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런 뭐 영적 세계나 뭐 이 사주나 뭐 이런 거, 종교 서적, 그 철학 그딴 거 다, 그걸 제외한 모든 걸 읽었어요. 근데 그때 경제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한국이 뜰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서 한국이 뜰 수밖에 없는데, 그 중축의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천재적인 IT 사업가라던가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인공지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핵심 칩을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만이에요. TSMC와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저는 5, 6년 전이었어요. 그때 막 경제책에 빠져있고 막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창작자의 입장으로서 인공지능이라는 그 다가올 시대에 대해, 데이터화되는 시대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겪었고 방황을 했는데 좀 실감은 안 났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뭔가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요.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요즘 뭐 BTS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국격이 좀 많이 높아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저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쪽 뭐 이제 우주산업 분야나 뭐 이쪽으로 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제가 피해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얘기를 하시기로는 우주 개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미래에는 중요한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실감은 안 나지만 5, 6년 전에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 의식을 했다면 요즘은 제가 우주 산업에 대해 굉장히 지금 파헤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주 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너무 제재가 많았대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제재가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도 좀 많이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정권에서 이렇게 막아줬다, 이게 좀 제재를 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자리에 있으셨던 많은 사업가분들과 거기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정권을 인해 많은 사업가분들이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걸 들으면서도 막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주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먹거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구나 라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제가 봤을 때 경제책을 읽어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가 깊숙이 공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를 보니까 그때 그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던 글이 기억이 나서 좀 말이 길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일 수도 있는데 한국인이라는 입장으로 글로벌하게 뛰기 위해서는 국격이 아무래도 필요해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의 국격조차도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 재능을 정말 다재다능하게 한국이란 나라, 내수도 작은 이 나라를 넘어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다 흥분이 되고 제가 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그냥 타로를 보고 점을 본다고 해서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한때 무신론자였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부정했고, 정말 다각도의 시각으로 이걸 보려고 했고, 그렇게 세상을 보려고 했고 경제도 엄청 공부했고요. 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몇 년간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그때 제가 결론 지었던 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조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지혜롭게 넘어가시고 그냥 금전적으로 좀 출혈이 있으면 그냥 보시한다. 내가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돕고 내수 시장을 좀 내가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그냥 원래 내 돈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냥 돈의 출혈을 그냥 내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재능을 이제 앞으로 글로벌하게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 리딩을 보신 시점부터 정말 세계적인 인재가 되셔서 저 초리 잊지 마시고 자주 오시고 저랑도 이렇게 자주 소통하시고 댓글로도 그러시고 정말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했고 일이 많았고요. 정말 그 누구보다 성실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 고생했고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좀 이제 여태는 너무 고생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는 시기도 있어야 되지 않냐.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즐기면서 좀 쉬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쉴 수 있는 게 그냥 뭐 단순히 휴가를 가거나 여행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축복받고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약혼이나 결혼 아니면 새로운 집을 사거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 가정을 꾸린다던가 새 집에 들어가거나 뭐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약혼하고 결혼하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여태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괴롭고 모든 걸 짊어져야 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이런 밸런스, 균형을 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쉴 수 있고 뭔가 축하받을 만한 일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뭔가 마음의 심적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쓸 것 같은데 이 글이라는 게 요즘은 출판업계도 많이 힘들잖아요. 파산하기도 하고 또 출판업계가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뭐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요즘 시대로 이거를 해석하자면 일단 여러분들 내면에 책 한 권이 들어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느 장르를 택하든 책 한 권을 뚝딱 만들 만한 그런 아이디어, 그 컨텐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글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때 굉장히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괴담 이라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좋아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컨텐츠잖아요. 전설이나 괴담이나 뭐 옛날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런 문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그런
자전거로 유튜브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말 저보다 빠르게 성장하시고 조회수도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이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로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사업적인 큰 방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하는 커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창의성이 있고 뭔가 창작하고 인문학 같은 게 예전에는 창작하는 사람이나 인문학이나 굉장히 좀 등한시됐고, 뭐 의사나 변호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뭐 그런 직업을 이렇게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그렇기 때문에 뭐 스카이캐슬 전 안 봤지만,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먹거리 산업은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될수록 단순 그런 기술직보다는 컨텐츠가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런 좀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좀 더 마음을 이렇게 터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사람과 사람의 정서를 좀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저는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인재들이 더 필요하고, 아직 그런 인재들이 지금 쭈구리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발복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 기계 같은 사람들보다, 아니, 기술을 가진 사람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책 한 권이, 책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창의성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술을 사람들한테 풀어내는 그런 뭔가 설득력이라던가 말재주라던가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정보성 블로그를 운영한다던가 정보성인 마케팅을 한다던가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 보면은 정말 요즘 말로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노동력이 없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발빠른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쪽으로 사업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쪽으로 내가 시작해보면은 좀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컨텐츠죠? 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걸 믿으래요. 그 비즈니스거든요, 나름 그것도. 그냥 유튜브 해요. 이것도 그냥 남들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시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밑에 금은보화가 땅에 깔려져 있죠. 그냥 돈을 쓸어 담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벌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즘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지만 그 직장 다니면서 내가 이제 뭐 옷이나 뭐 이런 판매할 그런 걸 떼다가 이쁘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느 업체에 이제 제가 PR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업체에 이게 얘기를 하면 그 사진과 거래처 정보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발송, CS 모든 업무를 한다. 거기서 그래서 수익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들어온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 뛰고 막 영업하고 뭐 응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만 있고 창작력이 있고 뭐 기획력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창출할 게 굉장히 많아요. NFT도 공부해 보시고요. 가상 이런 온라인 마켓도 공부해 보시고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글이나 정보성 그런 글로서 뭔가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아가시다 보면 이렇게 좀 균형을 맞는 삶을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는 수호천사님께서 당신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래요. 그 여러분들 타고나기로는 좀 신성한 그런 팔자를 타고나신 것 같아요. 신성하다는 게 뭘까요? 신의 은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 선과 악을 나누는 건 참 유치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유치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좀 사랑과 빛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궁극적인 목표로 돼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런 선과 악이 충돌했을 때 항상 아슬아슬하지만 선이 이겨요. 악이 그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판 가서 선이 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타만 노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는 거는 그만큼 더 내가 망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배했을 때. 왜냐면 거의 눈앞에 손만 뻗으면 딱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승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망가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좀 선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회가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과 악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목표를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가다 보면은 성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오늘은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잖아요. 마침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쓰든 정보성이든 뭔가를 시작하실 때 이게 신의 도움으로써 뭔가 이제 신들린 듯한 뭐 연기, 신들린 듯한 뭐 작품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떠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신의 도움으로써 뭔가 굉장한 컨텐츠를 만들게 되어서 그걸로 인해 수익까지 창출이 될 수 있는 나중에는 큰 사업까지 이렇게 되고 돈을 이게 바닥에 이제 있는 돈을 아무도 몰라. 그게 돈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들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돈 다 여러분들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보여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생이 끝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타임이 왔다. 새로운 집을 살 수가 있고 새로운 가족, 나를 서포트해주는 가족이 생길 수 있다. 뭐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균형 잡힐 거고요. 또 선물같이 좋은 일만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부자로 또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제가 다 흥분이 되고, 응원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또 인생이 이렇게 좀 여태 고생했던 거를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오늘 주제가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홀로 너무 고민하고 힘들었고 막 나 혼자 모든 걸 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을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나는 노동력이 없이 그냥 내가 가진 컨텐츠나 창의력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전은 좋아지죠. 인복 좋아지죠. 그리고 인생이 균형 잡혀진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여러분들 이제는 막 항상 이렇게 치여서 막 일에 치이고 이 상황에 치이고 이랬다면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다. 네. 금전운과 인복과 균형 잡힌 삶. 미리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하시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결혼하신 상태라면 아이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경사하는 거죠. 축하드리고 또 이제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잘 잡으셔가지고 나아가시다 보면 분명 이게 신의 은총과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늘에서 준비한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게 될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 내 커리어를 다른 쪽으로 내가 진행해 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그쪽에서 좀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필링,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꿈과 그 필링을 믿으면 믿은 만큼 대성하실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황홀감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렇게 굉장히 인생이 완성되는 그런 즐거운 감정을 느끼진 않을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 수호천사님께서 얘기하기로는 여러분들은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지 앞으로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쉬어도 좋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들 고생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도 보이고, 그 고통에 이렇게 계속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직 같은, 마법 같은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행운, 모든 상황이 여러분들 위주로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누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천사님께서 네잎크로바도 있고 세잎크로바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네잎크로바가.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죠? 횡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커리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유발시킬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요, 과거처럼 나쁜 일이 생길 일이 앞으로는 없다 그래요. 왜냐면 과거에는 조금 뭔가 뭐에 홀린 듯이 뭐만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뭐만 하면은 막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면, 지금은 여기 수호천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과 해악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던 괜찮을 거예요. 평판도 괜찮을 거고, 영업을 해도 굉장히 호감으로 바뀔 거고, 회사에서 하다못해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일 잘하고 무난하고 괜찮은 유능한 사원으로 인정받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바꾼다라고 하신다면, 바꾸려고 하는, 이직하는 거기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게 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그런 커리어나 그런 게 같이 전복이 되면요, 포텐이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여기 황홀감이란 카드가 뜬 게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일이 너무 바빠서 친구도 만날 일도 없고, 그 일에만 항상 매몰돼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즐겁게 하면은 괜찮은데, 거기서 너무 많은 고통과 힘듦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연예인, 배우, 개그맨,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유튜버, 인플루언서, 아니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또 창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작가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재능과
그 타고난 끼를 발산을 하면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재밌으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플 일도 있었고, 상처받을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니면 뭐 힘든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뭔가 내가 치유해줘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제3자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뭐 이런 법률 상담, 뭐 이런 좀, 그죠? 뭐 부부 간의 그런 애정사에 끼어들어가지고 뭐 상담이나 아니면 뭐 심리치료나 법률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일 자체가 옥죄했고요. 자유시간이 없었고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여차저차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것 같은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충분히 괜찮다. 여러분들의 바꿔야 되는 그 느낌과, 그리고 여러분들 꿈에 관련돼서 이 일을 바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꿈과 필링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는 길이 이렇게 앞날에 꽃길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 굉장히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왜냐면 뭐 능력되고 뭐 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포착할 수 있는, 세상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민첩함도 있고 빠릿빠릿한 사람인데 운이 안 따라주면요, 그게 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서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운까지 따라준다, 이렇게 수호천사님, 수호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도록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미래에는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뭔가 하면서 이렇게 황홀감을 느낄 정도로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왜냐면 여기서도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태 했던 일이 꼭 뭐 나쁜 영향만 끼친 건 아니에요. 네, 나름 그걸로 인해 인지도를 쌓았을 거고, 뭐, 나름 그걸로 인해 경력이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꿈을 한 차례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발판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괴롭고.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으면 그런 괴롭고 힘든 사람을 보듬어 주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좀 전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감정이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말이 없잖아요. 인간만 이렇게 언어가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동물들은 말이 없이 소통을 해요. 근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감정이 전이가 돼서 소통이 되고 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 지쳐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기보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꿈을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지대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이 준비하신 깜짝 선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모든 걸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성공과 긍정적인 결과만 기다리게 만들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카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시던 지금 뭔가 내면에서 하고 싶은 일, 바꾸고 싶은 일,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이 리딩을 기점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제안해 드려요. 왜냐면 가끔 제가 리딩을 할 때
투자로 대박 나실 거예요. 뭐로 대박 나실 거예요 하면 정말 투자로 대박 나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직이던 아니면 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상복이 되게 많으셨어요. 상을 계속 탄대요. 항상 너무 열심히 살았다. 뭐 대견하다 막 그랬는데 일로서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그런 카드가 많이 뜨고 특히 상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하셨는데 상담을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상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떴는데 상을 진짜 몇 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후에.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미래에 이런 황홀한 일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어떨지. 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여태 뭔가 하고자 했었던 일, 뭔가 어떻게 보면 이동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분야 말고 다른 분야, 전혀 색다른 분야를 도전하려고 했다가 그게 좌절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신다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공을 하기 위해 뭐 회사를 다니신다면 뉴 프로젝트나 뉴 토픽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이렇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고요. 만약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아이템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 분야든 뭐 이동을 하던 뭐 해외 관련 일이든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얘기를 하시기로는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갈수록 자유를 결국 내가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꿈도 이루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신분이라던가 좀 자유롭게 회사 내에서도 좀 너무 내가 억압받고 막 통제당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자유롭게 내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여태까지는요, 운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열정이 대단하다고 해도 상황적으로 그게 이렇게 좌절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좀 뭐라 그러죠? 너무 많이 한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뭐 안 되면 좀 다음 기회로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좀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매몰되고 한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푸념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은 그게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쁜 에너지만 이렇게 가중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커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내가 될 일도 안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막 이리저리 따지고 누구 탓이고 뭐 어떤 정권의 탓이고 어떤 사람의 인물의 탓이고 뭐 내 주위에 누구 때문이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시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언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힘든 시기는 지났고 좋은 시기만 이렇게 온다라고 하니까요. 이거는 아무리 몇 조를 가지고 억만장자인 사람들도 운의 흐름이라는 게요. 보면 사주도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운의 흐름이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누구도 다 똑같아요. 항상 부자라고 해서 운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가을이 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여태 좀 안 풀리고 힘들었고 약간 추워서 이게 겨울잠 자는 그런 시기를 뭐 약간 뭐 누구 탓이다 뭐 탓이다 이러면서 좀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뺏길 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빠지고 음모론에 빠지고 막 그런 거에 너무 막 내가 다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뭐 누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던가 아이템이 주어진다던가 아이디어가 주어진다던가 아니면 다시 내가 글로 가야겠다라는 열망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열망대로 이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분명 제가 볼 땐 여러분이 나중에 쟁취할 거는 자유예요. 자유. 정말 자유로워요. 성공을 했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자본을 원하고 높은 지위를 원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자본에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낮은 위치에 계속 있게 되면은 윗사람의 지시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원치 않은데 계속 나가서 움직여서 노동으로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도 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여태 계획하고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태까지 내가 고생했던 거는 제 누구 탓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탓도 아니고요. 그냥 운의 흐름이 나빴던 것 뿐이에요. 그냥 거기에 내가 너무 이렇게 붙잡고서 막 계속 따지고 막 그것 때문이고 막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바에는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익이 될 거, 미래 산업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너무 푸념과 그 따지는 거에 그 매몰돼 갖고 정보를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정보가 지금 너무 필요한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제부터요. 이제는 더 이상 푸념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안 하시고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거에 대한 정보, 책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네트워킹을 형성한다던가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에 나중에 이 정보와 디테일에서 그 결과가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리딩을 보시고 그런 디테일한 정보에 관해 좀 알아보신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꿈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거를 좀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적으로 움직이시기를 이렇게 좀 조언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그 꿈,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뭔가 기회를 많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회를 포착하셔서 잘 나아가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여태 힘드셨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바캉스라던가 여행을 하거나 좀 내가 몸을 좀 쉴 수 있는, 뭔가 마음이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내가 힐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연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내가 거기서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가려고 하고, 그 다음 되게 큰 틀로서, 계획으로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큰 어떤 틀이나 야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젠 그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쉬게 되면서 머리도 정리하고, 가야 할 그런 계획도 수정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큰 프로젝트가 제가 볼 때는 대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게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항해를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야망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그걸 펼칠 만한 그런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볼 때 지금 미혼이시라면은 좀 갑자기 아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팔자에 준비되어 있는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카드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혼이시더라도 나중에 나는 결혼을 하게 될 거고 아이가 어쨌든 나올 거예요. 요즘은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많지만 아직 한국은 불법이기 때문에 뭐 정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싱글맘이 될 순 없잖아요. 정자 기증을 받아서 뭐 그런 사회는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를 출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아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아이거든요. 천사님이 직접 이렇게 천국에서 아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주는 느낌인데, 보통 이렇게 범상치 않은 아이들은 제가 볼 땐 태어나기 전부터 좀 범상치 않은 인물이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우리나라를 바꾸는 위인이나 성인들의 태몽도 있는 거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뭐라 그러죠? 시그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자꾸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세상을 바꿀 그 좀 위대한 아이, 괜찮은 아이, 훌륭한 아이를 출산하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주를 공부해도요, 아이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팔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내 인생이 좀 더 잘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이의 복도, 아이가 복이 많으면요, 나한테 그 복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서 준비된 그런 깜짝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게 대성할 수 있으니 조금 쉬면서 쉴 수 있고, 막 재정적이든 몸이든 건강이든 그 뭐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생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좀 머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일이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거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냥 진짜 1차원적으로 법조계 계열에 있으신 분일 수도 있고요. 보호를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정의감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이 일일 수도 있어요.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정의를 가지고 하는 일이 요즘은 사회복지랑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좀 기업이 손을 잡고서 많이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징과 메시지를 담은 그런 물품이나 제품을 이렇게 어필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꼭 법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스티스 카드가 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저스티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뜬 거 보면은 그쪽 계열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갈 빅픽처, 큰 프로젝트 면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되면은 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뭔가 이렇게 갇혀있고, 여기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자리잖아요. 법정이라는 거는. 그 법으로 인해서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이나 잣대가 들이대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고 좀 나를 놔주고 좀 뭔가 이제 프레셔, 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은 이런 식으로 좀 이 일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은 너무 내가 거기에 매몰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 일에 너무 완전 압박에 내가 짓눌려 있는 느낌인데, 앞으로는 그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자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괴롭고 힘든 그런 프로젝트를 맡거나 그런 담당을 맡거나 그런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 압박 그런 거에 짓눌리는데, 나는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네. 굉장히 그럴 만큼 좀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마치 휴가 온 것처럼, 물론 일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이 크건 작건 항상 스트레스를 가지면서 그 일에 완전 파묻혀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 처리도 아무리 엄중하고 힘든 일이라도 이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빠리빠리한 순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에서 준비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정의롭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단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진짜 여행을 자주 가게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런 뭔가 압박적인 일에서도 뭔가 무거운 일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나는 스스로 여유 있고 마음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남들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큰 프로젝트로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뭔가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이 굉장히 대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그 항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한번 항해를 해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배는 정말 튼튼하게 준비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꿈꾸는 거,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깜짝 선물, 아이, 만약에 지금 결혼을 하셨다면 아이가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좀 잘 풀리게 하는 좀 좋은 인연의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미혼이신 분들도요, 제가 볼 땐 아이가 이렇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인생에 예정된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주에서 그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힘들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지는 그런 팔자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 좀 이상한 팔자를 타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부모님과 자식이 악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식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짊어지게 하거나 인생을 안 풀리게 하는 영혼이 아니고 굉장히 잘 풀리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천국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아이가 이렇게 중축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